내가 나를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사랑을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특별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등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방해받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우리가 충분히 착하지 않다는 두려움,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두려움, 완벽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오늘 저와 함께 불완전한 두려움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항상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주제이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의 엽서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는 조금 지치는 날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생각에 잠길 여유를 가진 하루였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하루를 보내셨든 이 순간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해가 지는 서울의 거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마다의 생각에 잠긴 얼굴들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길을 걸으면서 문득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 말이죠. 오늘은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오는 작은 이야기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랑이 되고 때로는 비교가 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자랑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한강을 따라 걷다 보면 가끔 이런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나 이번에 연봉 올랐어. 이번 주말에 외제차 계약하러 가는데 같이 갈래? 듣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지만 그 속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도 가끔은 그런 말을 무심코 하곤 합니다. 아무 악의 없이 그냥 기쁜 마음에요. 하지만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으로 다가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자랑은 나를 빛나게 만들지만 어떤 자랑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서 아, 나도 이런 적이 있었나? 하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에 대한 체험 앤 시각. 다른 사람의 눈에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직장, 가족, 자신에 대한 기준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개인 생활에서든 우리는 종종 최선을 다하고 결점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어느 가을 오후에 삼청동 일대를 거닐었던 기억이 난다. 아늑한 카페와 아기자기한 공예품 가게들로 가득 찬 작은 거리였다. 한 헌책방에서 나는 우연히 두 젊은 여자 사이에 대화를 들었다. 한 사람이 한숨을 쉬며 자신의 노트를 내려놓고 말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일주일을 보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반 앞에서 말 실수할까봐. 옆에 있던 친구는 살짝 웃으며 하지만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넌 절대 시작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함을 두려워할까요? 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새로운 기회에 주저하게 할까? 오늘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불완전한 두려움과 그 영향.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불완전함을 두려워할까요? 아마도 그 두려움은 오래전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요. 오답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점수가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될 때 말입니다. 자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의 기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훌륭해야 하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새로운 기회를 망설이게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프로젝트, 직업, 심지어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준비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 첫 시도부터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저에게는 글쓰기를 좋아했던 친구 민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수십 권의 소설 원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감히 어떤 이야기도 발표해 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비난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읽게 한 적이 없다면 진짜 피드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날이 올까요?
그렇다면 불완전한 공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최고의 사람들도 실수를 한 적이 있고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 다른 점은 두려움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저지를 권리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감추고 가장 좋은 것만 과시하는데 익숙하다.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실수를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덜 두려워집니다.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피아노 선생님을 만났던 기억이 나요.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 학생들이 음을 잘못 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 치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생의 모든 것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히 시도하지도 감히 틀리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잘못을 교훈으로 삼다. 실패를 자책하는 대신 내가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한 번 틀렸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성장하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업가들, 가장 재능 있는 예술가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실패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인내와 사랑. 만약 친구가 실패했을 때 부드럽게 위로할 수 있다면 왜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다. 하지만 오늘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매우 좋아하는 한 문장이 있다. 시작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충분히 잘하지 못할까봐 망설이고 있다면 그냥 하세요. 틀려도 돼, 걸려도 돼. 왜냐하면 그 불완전한 걸음걸이가 당신을 더 나은 버전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사랑 말은 쉽지만 하기 어려운 것. 불완전한 공포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가족, 친구 또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기쁘게 할 때, 그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때 사랑한다. 하지만 그들이 변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여전히 온전할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상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현실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항상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기대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무조건 사랑한다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쉽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사랑은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주 소박한 순간을 목격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늘 앉아서 일하는 합정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 어느 겨울 오후였다. 7살쯤 된 소년이 엄마와 함께 달려들어 뺨이 추위로 붉어졌다. 소년은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낙서한 종이를 신나게 자랑했고 눈은 초롱초롱했다. 엄마, 새를 그렸어. 예뻐요. 어머니는 그림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새 날개를 넓게 그리려고 노력했지? 그런데 색칠을 좀 더 꼼꼼히 하면 그림이 더 예쁠 것 같아요.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종이를 가방에 넣었다. 그 당시 저는 그가 여전히 자신의 그림 때문에 기뻐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우연히 그 사랑의 조건을 붙입니다. 그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조언과 기대가 자녀를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문장들. 부모님은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 종종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가 수반된다. 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해야 해. 좋은 미래를 위해 더 잘해야 합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아이들은
완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 잘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대학교 때 친구였던 현진이가 반에서 항상 1등을 하고 매사에 꼼꼼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완벽한데 피곤한 거 아니야? 웃고 있지만 약간 슬픈 눈빛. 우리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한다고 항상 말씀하셨다. 하지만 내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실망하는 눈빛을 본다. 얘기 안 하는데 느껴져요. 아마도 모든 부모가 작은 표정과 우발적인 조언이 자녀에게 그 사랑이 조건부라고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조건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자녀든 친구든 연인이든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 때때로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다. 기대감 없이 사랑 고백.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부모님 사랑해. 내가 어떻든 라고 말해봐. 말투의 작은 변화는 훨씬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진정으로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이 무형의 기대를 수반하지 않고 압력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비가 살짝 오는 날 전주의 작은 찻집에 앉아본 적이 있다. 한 쌍의 엄마와 아이가 제 책상 근처에 앉아 있는데 그들은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단지 내가 좋은 미래를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까봐 걱정돼. 약 16에서 17세의 딸은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다. 엄마, 그거 알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충분히 좋은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건 알지만 가끔은 당장 조언을 해주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랄 뿐이야. 그 말은 나를 갑자기 깨닫게 했다. 사랑은 배려와 희생일 뿐만 아니라 함께할 줄 아는. 건강하게 어떻게 사랑하나요? 강제하는 대신 동행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랑에 빠지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지침이 아닌 동반자일 뿐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듯이 그러나 그 사랑이 조언과 기대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이는 완전한 사랑을 느낄까요? 한 관계에서처럼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바꾸기를 원하지만 항상 상대를 고치고 통제하고 싶다면 여전히 사랑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가이드가 아니라 가이드 옆에 가는입니다. 판단보다 경청하세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은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피드백을 원하는 것과 즉각적인 조언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친한 친구가 당신을 찾아와서 그들이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만약 당신이 즉시 말한다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어. 그들은 마음이 편해졌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평가받는 것 같아? 대신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이해합니다.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장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매우 좋아하는 한 문장이 있다. 자신의 잔이 비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잔을 채울 수 없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평생을 보내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사랑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느끼기 위해 완벽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나? 사랑은 긴 여정이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메시지 앤 메시지 정리. 어느 날 저녁 나는 수면에 반사된 불빛이 반짝이는 빗줄기를 이루며 한강변을 거닐었다. 주변에는 조깅하는 사람도 있고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젊은 친구도 있고 멀리 내다보며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순간에 나는 종종 인생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리게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마음을 열고 싶지만 망설일 때가 몇 번 있나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신이 사랑받을 만큼 좋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까? 얼마나 자주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닫습니까? 제가 정말 아끼는 언니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불완전한 연애를 경험했고 그 후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만큼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위한 보상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서든 자신에서든 사랑은 항상 그곳에 있고 당신이 용기를 내기를 기다린다. 그러니 두려움이 당신을 사랑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남에게서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신이 의심하고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계속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소중한 연결고리를 놓칠 것이다. 자신으로부터 완벽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취하지 못한 것이 많더라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 대화 후에 자신을 부드럽게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다. 성장하는 여정에도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 누군가 기꺼이 당신에게 걸어올 사람이 있다면 받아주세요. 만약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삶은 이미 충분히 어렵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장 따뜻한 것을 느끼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이 당신을 더 부드럽게 느끼게 하고 상냥함과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바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지만 잠시 숨을 쉬고 미소 짓고 자신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연 또 만나요.